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LG 생활건강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를 3년간 전량 소각할 예정인데요. 또 배당 성향을 2025년 지급분부터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 1회 정기 배당 외 중간 배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LG그룹주들이 오늘 밸류업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코스피에 활력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에 새로 편입될 APR, OCI, 효성중공업, 미원 상사가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중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시총 상위 종목으로 구성된 대형 우량주 지수를 말하는데요. 선물, 옵션,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기초 지수로 활용돼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이달 12일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두산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해당 증권신고서 안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켓을 두산 로보틱스로 넘기는 안이 담겼습니다. 앞서 두산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하려 했으나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밥켓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의 합병 기율을 기존 1대 0.031에서 1대 0.043으로 변경하며 합병안을 확정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 중순까지 승승장구하던 국내 화장품 ODM 기업들이 이번 달 들어 많이 하락했습니다. 높아진 실적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다 수출 피크아웃 우려, 중국의 소비 위축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하지만 증권가는 최근 화장품 관련주의 낙폭이 과대하다며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규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반등을 했고 LG그룹주들이 밸류업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오늘 코스피에는 훈풍이 불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주를 위주로 급락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680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형적인 약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강후약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오늘도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대하게 또 만들어드리고 있는 주식계의 타짜 윤사무엘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월천을 일단은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항상 또 열심히 주식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매매를 또 추구하고 있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항상 소중히 여기는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저께죠. 네, 이틀 전에 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위츠라는 종목에서 또 초대박이 나왔죠. 제가 이 종목을, 이게 이제 위츠의 이제 11월 20일 1분봉 차트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6번 정도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예, 그러면서 당일날 이게 90%까지 첫 번째 매수 타점부터는 90%고요. 그때 이후로도 한 적게는 뭐 3, 40%까지 이렇게 위에서 사셨다라고 해도 3, 40% 이상은 수익이 이상은 나왔을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분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뭐 에코프로 머티 때부터 거의 이제 슈팅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놓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신규주로 해서 또 증명을 해내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아마 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들어갔는지 이런 데서 이런 구간들에서 왜 타점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거는 제가 내일 아침 9시 주식 키워드림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고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으로 해서 뭐 불타기든 아니면은 추가 베팅이든 해야 된다라는 관점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도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드디어 이제 알테오젠이란 종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또 제가 어제 장중 너튜브 방송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디서 이제 공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서 들어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최근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번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최저점 이 구간 있죠. 여기를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교육으로 도와드렸었죠. 만수르존이라고. 네, 만수르존. 네, 여기에 닿으면은 굉장히 탄력을 보여주더라. 어떤 종목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주도주들이 그런 종목을 가지고 어제 드디어 만수르존에 도달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큰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어제 이제 알테오젠의 1분봉 차트입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장중 너튜브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했었는데 그 만수르존의 정확한 가격대가 30만 5천 원에서 27만 5천 원이었어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어제 이제 급락을 하는 거예요. 장 초반에. 아마 이게 거의 9시 15분에서 20분 사이였을 텐데 여기 내려오는데 여기서 분할로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셔라. 분할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어떻게 됐죠? 역사가 이루어졌죠. 네, 장중에 당일날 25%까지 상승하면서 역시 뭐지 이게? 이 큰 대형주를 가지고 최저점에서 들어가가지고 당일날 25% 수익을 낸다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알테오젠을 가지고 굉장히 피눈물을 흘렸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또 저 윤사무엘과 같이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물린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아니면은 신규 관점에서 여기서 들어가는 분들도 또 새로 신규 매수자분들도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손실을 만회하면서 또 어느 정도 복구를 하시고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당일날 또 25%까지 수익을 주니까 분할로 매도하셨어도 충분히 뭐 10%든 20% 그 이상 수익이 났을 거란 말이죠. 네, 저와 함께 알테오젠 공략하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1번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또 정배열 구간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매매했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1월 18일부터 11월 11일 그리고 여기는 13일부터 14일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대형주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간에서 돌파매에 들어가지고 당일 단 몇 분 만에 5% 상승. 그리고 종가 베팅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다음날 또 4% 추가 상승하고 이렇게 또 13일 날 또 주가 눌렸을 때 또 여기서 눌림 매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8%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어떤 수익에 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때 저는 전량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만수르존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장중 너튜브 방송에서 어제 방송입니다. 이거 저고요. 이거 약간 좀 싸이월드 감성이죠. 좀 약간 뽀샤시하고 그런데 제가 안경을 벗으면 그래도 나름 동안인데 그래도 전문가 느낌 나게 제가 또 안경도 쓰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뭐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죠. 급락을 하고 있었고 2차 VR 갈 때 여러분한테 이거 너무 좋은데?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거 기회인 것 같다. 진짜 기회다. 분명히 이거 반등 나온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이 알테오젠 저점 잡는 방법 이렇게 제가 또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장중 너튜브 방송에서 제가 이제 정배열일 때 장중 돌파 매매 눌림 매매 아니면은 또 종가 베팅이나 상따가 굉장히 주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 상따를 또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한테 또 그리고 실제 장중 돌파 매매를 굉장히 주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 매매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매매입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사면은 사람들은 고점이다라고 해서 무서워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면은 막 단 몇 분 만에 막 5에서 10%씩 가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제 방송도 시청해 주시고 저와 함께 이제 꾸준히 하시면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타점에서 들어가고 또 어떻게 비중을 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설명드렸던 알테오젠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보유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항상 내가 잡자마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마다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저는 누구보다 시간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종목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이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알테오젠이 그 1번 구간에서만 지지해줬으면 저는 뭐 70만 원, 80만 원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또 기다려야 되겠죠. 내가 나한테 또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저는 시간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큰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자금 회전이 안 되는 리스크가 첫 번째로 발생이 되고요. 장기간 주식 하락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실제 어제 알테오젠이 거의 2차 VI 22%까지 하락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병원을 가셨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몸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걸 보통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종가 베팅이나 상따 같은 경우에는 고수익 1박 2일 매매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이지만 누구는 뭐 한 100배, 1000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간이지만 마이너스 날 수 있는 시장이 전 주식시장을 생각합니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한테나 기회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옥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천국에서 주식을 하는 어떤 기분이 들게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또 멋지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십니다. 항상 시장의 중심에는 전문가님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장중에 전문가님이 어떻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시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진정한 나는 시장의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종목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 나오셔서 주 초반에 얘기하셨던 SG 글로벌 바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그 시대 아니면 그 시기에 가장 강한 종목들은 웬만하면 다 말씀을 다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SG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 11월 18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한 2, 3일 만에 4,200원에 도달을 하면서 제 목표 주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펩토론이죠. 펩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차례가량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각각 42%, 62%, 53% 정도 수익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봤던 것도 사실이고 더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는 거의 하한가를 갔었죠. 하한가를 터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장막판에 약간 올렸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들도 오늘 방송에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다음 주 주식시장에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실제 11월 1일 98,800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 주가인 12만 원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올라가면서 여러분들한테 41%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최대 약 76%까지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요. SOS 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10월 18일 말씀드리고 나서 약 50%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했었어요. 저는 이 저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종가 부근에서 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 방송에서 이제 공략했던 자리는 여 자리,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40% 수익이 났었고요. 여기서 바로 62%였나요? 여기서 바로 62%, 그리고 또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또 62%까지 수익이 난 모습을, 53%까지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정말 모든 상승 파동을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 실제 어제 반등 구간에서도 공략을 도와드려서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관점 오늘 다시 한 번 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3번 나왔죠. 1번, 2번, 3번. 그리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의 매매 일지도 보시면은 아마 많이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방송 공략을 이 자리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일직선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거의 6일 만에 일주일 만에 2차 목표 주가에 도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해가지고 또 76%까지. 그래서 이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방송에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보셔라라고 하니까 다음 날에 바로 또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저도 굉장히 매매를 좀 잘 했었고, 실제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시초가에만 사셨어도 충분히 뭐 10%든 아니면 많게는 또 70%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이 종목을 이제 38 광땡 매매로 해서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매도 7% 당일 빠른 시간 내에 7%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또 8%까지.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갭이 떴다가 돌아 나가는 시점에서 돌파 매매 도와드려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분 만에 또 15%까지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멋진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고점 부근에서는 상한가를 갔었잖아요, 이 종목이. 그래서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분할로 해서 상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이 주도주 랭킹 1위였어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질러가지고 다음날 8%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해서 역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실제 뭐 제 또래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또 제 어머니 뻘, 아버님 뻘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따가 되게 매력이 있구나. 그리고 실제 내가 한 60평생, 70평생 좀 살았지만 좀 도파민이 부족했었는데 윤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조금 생각보다 안전한데 또 수익은 커가지고 굉장히 좀 살맛이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물론 상따가 위험한 매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안전한 구간 그리고 안전한 종목을 가지고 제가 상따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하면은 보통 뭐 마이너스 한 3%에서 잘라내지만 실제 또 올라갈 때는 뭐 적게는 8%, 뭐 많게는 또 20%에서 또 점상까지도 제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SG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방송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공략 도와드리고 하루 이틀, 거의 이틀 만이에요. 이틀 만에 4,200원에 도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게 오늘 양봉 마감을 했을 건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재차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월요일날 보시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가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니었는데 쉬운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테마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또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또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월요일장 방송에서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 제시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같이 진입하신 분들 계시면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SOS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었고요. 1차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10,000원인데 아마 조만간 10,000원까지는 충분히 터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리뷰를 맞춰 보도록 하고요. 언제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장이 제가 볼 때는 주도주가 시장을 강하게 주도하는 종목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종목이 나왔을 때는 언제나 그 시세의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을 거고, 그 종목이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상따를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이 또 다음 날도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면 종가 베팅, 그리고 지금 바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돌파든 눌림이든 그런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멋진 수익 계속해서 안겨드리겠다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항상 시장에서 종목을 공략할 때에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주도주를 공략해야 한다는 거 들어볼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의 핫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올해 한국 증시의 수익률은 해외 주요 증시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부진하지만 바이오 섹터만은 미국보다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에 호재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신약 기술 이전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수출과 신약의 글로벌 승인 등 새로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11월부터 주요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심이 흔들리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상황이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 우하향 추세로의 변곡점인지에 대한 부분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특허 분쟁 우려가 있다는 악재성 지라시가 돌며 오늘 15.7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펩트론입니다. 계약 관련 우려가 시장에 확산이 되면서 오늘 25% 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알테오젠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악재성 지라시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이게 근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근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왔던 기록들이, 돈을 썼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죽더라도 반등은 일단 나오고 죽는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일 일단 전일에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알테오젠의 경쟁사인 이제 할로자임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어떤 지라시로 하락이 나왔었고, 그게 상당히 또 어떤 좀 괜찮은 매체에서, 언론 매체에서 나오다 보니까, 근데 단독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차트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단기 추세가 깨지면서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까지 이제 영향을 주니까 좀 패닉셀이 나오지 않았었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어제 이후에 그 알테오젠이 낸 어떤 보도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협력사, 이번에 이제 머크에 이제 SC제형을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머크가 이 할로자임에게 특허 무효 소송을 이제 제기하였다. 이게 이제 반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큰 형님이, 그러니까 알테오젠과 머크는 한 몸이고, 이 알테오젠한테 큰 형님은 머크죠. 근데 그 큰 형님이 경쟁사를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멘텀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구간이, 원래 제가 항상 말하는데 이 만수르존 같은 경우에는 악재도 많고 뭐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많다. 원래 이런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방송에서 공략을 했었죠. 실제 여기서도 제가 방송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만 지지해주면 간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손절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진입했을 때는 거의 50%까지, 또 여기서 진입했을 때는 또 120, 또 많게는 또 첫 번째 공략 시점 대비했을 때는 약 600%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알테오젠의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근데 어쨌든 최근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손절이 나오면서,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응을 좀 빨리 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점도 잡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매도했는데 안 가길래 매도했더니 이게 역시나.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여기 자리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봤냐면은, 자, 이 종목이 작년 거의 한 9월, 8월, 8, 9월 때부터 저점이 나왔었고 이제 들어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거의 한 10배가 갔어요, 사실. 그 종목이요. 그리고 나서 올해까지 상승을 이렇게 꾸역꾸역 했었고,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제가 뭐라 그랬었죠? 한 그래도 60만 원, 7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가 이탈이 나오자마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잘랐습니다. 수익 실현 하고 저는 일단은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어쨌든 첫 번째 만수르존 자리였어요. 첫 번째 만수르존. 그러면은 여기서는 반등이 정말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번 너튜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어쨌든 방송이 이렇게 나왔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좀 세게 나왔죠.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는 일단은 지지해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지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제 일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수르존에서 30만 5천 원에서 거의 27만 원 중반대 가격대에서 일단 25%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1차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반등이 나오는 데까지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좀 머물다가 나중에 좀 사람들이 정신 좀 차리고 이거 너무 싸게 던진 것 같은데 다시 잡아볼까 하면서 이제 들어 올려야 들어 올리는 시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일단은 첫 번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근데 어쨌든 또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 방송 뭐 너튜브 방송만 보셨어도 충분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드렸었고요. 만약에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진입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목요일 시장에서 큰 수익 또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패턴은 너무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패턴은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예전에 주도주 낙주 매매에서 맨날 강의했었잖아요. 사이퍼 패턴이라고. 이거 뭐 에코프로가 되었든 작년에 뭐 포스코 홀딩스가 되었든 뭐 올해 제주반도체가 주도했으니까 제주반도체가 되었든 아니면은 뭐 한미반도체가 되었든 다 이 패턴에서는 다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이 가격대 뭐 29만 원, 뭐 26만 원 이런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다. 다만 한 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모아간다 생각하고 손절가는 뭐 이 정도 라인, 뭐 한 23만 원 라인 정도 잡아 보시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이런 식으로 1차, 2차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 IR 답변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간에 최악의 경우 할로자임이 로열티를 달라고 해도 우리가 아니라 머크가 준다, 이렇게 알테오젠 측에서 밝혔거든요. 오늘 밝혔어요. 이 가능성마저 0.1%가 안 된다. 그래서 머크가 이의 신청한 것은 SC제형의 빠른 출시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번 소송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머크는 제품 출시를 빨리 하려고 소송을 건 거다. 어쨌든 큰 형님이 지금 알테오젠을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진정을 해야죠. 이게 또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왈가불가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또 지나면은 또 어느 정도 주가는 또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어떤 주도주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 만수르존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잡아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 리얼하게 잡아드리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2차 하락 VI 가는데 이거 기회입니다, 막 좋다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요. 알테오젠 추가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패닉셀이 나왔지만 추후에 현재 가격대를 지지하면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 반등 가격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바이오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펩트론,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한가까지 갔다가 회복을 좀 했잖아요. 오늘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펩트론이 오늘 하한가를 잠깐 묶었었거든요. 네, 근데 또 풀었고, 근데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가 주력이잖아요. 네. 근데 상따 할 때 보통 보면은 풀리는 상한가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던져버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시간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거든요. 어떤 시간대에 풀리느냐, 얼마나 자주 풀리느냐 네. 이게 중요한데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하한가가 풀리고 잠겼다가 바로 풀리고 그다음에 장막판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파락은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상따를 할 때도 완전히 제대로 묶어 있어야 갭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보다는 다음 주 시장 초반에 반등각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회사의 약재는 없어요. 예, 이번 IR 11월 21일 여기서 이제 특별한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재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왜 그러면 IR을 했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뭐 사실 좀 더 들어갔다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금 그 비만 쪽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안 들어갔다. 뭐 그분이 들어가셨다 이러면서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왜 하락을 했느냐, 이 회사가 뭐가 악재가 있길래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하락한 이유는 그냥 국내 바이오 대장인 알테오젠이 흔들렸어요. 그쵸? 어제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이오 투심이 꺾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이제 동생 미니 알테오젠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그걸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큰형님이 조금 아프다. 그러다 보니까 펩트론도 같이 투심이 좀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결론을 내드리자면은 어쨌든 펩트론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작년부터 1, 2년 동안 국내 바이오 섹터를 주도를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작년 22년도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일동제약이 있었죠. 근데 그 종목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하한가를 갔음에도 다음날 반등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는 악재는 없단 말이에요.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다만 그 투심으로 인해 꺼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단기 고점은 나왔기 때문에 그 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구간을 조금 지지해주면은 가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일단은 여기가 트렌드가 깨졌다. 그러면은 이 트렌드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매물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반등 관점에서 보시되 이 단기 고점을 빠르게 넘긴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추가 공략해서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월천에 도전해보고 싶으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사 자체 모멘텀은 살아있으나 오늘 바이오 전반의 투심이 악화되면서 급락이 나온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가 풀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갭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오히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13.02% 상승 마감한 발전 기자재 전문 기업인 BHI인데요. 최근 착공에 들어간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주요 보조기기 발주를 시작한 가운데 BHI가 원자력 발전소 내 저수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철골 구조물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너에 이어 경납 건물 철판과 그리고 경납 건물 배관 관통부 2개 품목을 추가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BHI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 2, 3, 4호기와 미국 보글 원전 3, 4호기 등의 기자재를 납품해 왔으며 올해 연간 수주액은 일본 중동으로의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BHI입니다. 전문가님, BHI 오늘 좀 시세를 뿜어줬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주목을 당연히 해봐야 되고요. 저도 실제 공략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떤 포인트에서 보고 있냐면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지금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이 SMR 관련주들의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SMR이나 원전에 대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섹터가 순환매가 돌고 있죠. 빠른 식으로. 뭐 어떤 날은 우주, 그다음에 뭐 방산 아니면은
네, 아무튼 그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로봇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움직인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BHA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섹터적으로 봤을 때는 덜 움직였다라고 봤을 때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섹터가 빠른 순환매를 보여줄 수 있다. 그때 한번 우리가 BHI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어떤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걸 다음 주에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실제 BHI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멋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방송에서도 이제 BHI를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일단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봤었던 거는 어떤 트렌드 박스권에 있어서 지금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이게 진짜 갈지 안 갈지는 아마 월요일 시장이 되면은 그게 좀 판단이 확실하게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서 제가 확실하게 그 흐름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와 함께 이제 BHI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또 최근에 또 히든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자도 공략해 보고 싶다 흐름 나왔을 때 그런 분들은 저 윤사무엘과 지금 바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BHI 추후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우리가 판단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혼자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서 구체적인 대응법까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알테오젠 반등이 나올 때 전문가님이 강조하시는 이 만수르존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만수르존 도대체 어떻게 포착을 하시는 거예요? 포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네. 차트에 깔려 있어요. 그거를 그럼 어떤 기법이나 뭐 공식이 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 주도주라는 전제하에 주도주가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 주도주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하락도 할 수 있죠. 1, 2년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은 끝까지 주도는 맞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첫 번째 조정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주도주가 내려왔을 때 돈이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저는 이제 만수르존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기왕이면은 이 만수르존의 어떤 결국에는 여기 존에서 뭘 사야 되냐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시대를 어떤 풍미한 주도주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 또 여러분들의 아들, 딸,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분들 모두 다 아는 주식.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시대에 엔비디아 모르는 주식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21년도에 테슬라 모르는 사람 있었나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새로운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을 가지고 그 종목이 내려왔을 때 사는 게 만수르존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1년간 뭐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이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100%도 상승 안 했다라고 하면 그게 주도주이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배 간 주식, 10배 간 주식을 가지고 그 종목이 내렸을 때 산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료 소멸이나 악재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 존에 왔을 때는 악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찐 악재인지 작은 악재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실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에서도 반등 확률이 상당히 높다, 95% 확률을 자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도 작년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제 이거 쌍봉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자, 이 존에서 1차, 여기 상단이 1차 매수, 여기가 2차 매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알테오젠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처음 조정이거든요. 여기서 잘 지켜주면은 또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고점 공신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앞으로 그거는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점 갱신 이후에 또 떨어졌을 때 여기서 1차, 2차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또 32%까지. 알테오젠은 어제 보셨던 것처럼 당일날 25% 이상 나오잖아요. 이 종목 근데 이제 이거는 한 3일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세 반등이라서 이때는 200%가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또 상한가도 가고 47%까지. 그래서 여기 이 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40% 이런 식으로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내려왔는데 그 에코프로 BM이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그 자리도 만수리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1년도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고가를 높여주고 내려와서 첫 번째 반등은 너무 좋다. 165%. 그러면서 고가를 높여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또 내려오니까 또 120% 직전 고가를 돌파를 해주죠.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첫 번째 반등 이후에 여기서 1차, 2차 매수했을 때 50% 반등. 근데 여기서는 고점을 높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또 바로 밑에서 반등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36%까지. 그래서 테슬라 같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꿀이죠.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만수르존에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돈을 크게 버실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최근 종목을 가지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8월 5일 여러분들이 잊어먹으신 거 아니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폭락장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보시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1차 매수만 됐어요. 1차. 2차는 여기였는데 2차는 여기였었는데 1차 매수만 되고 곧바로 상승을 하면서 고점 갱신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여기가 이때 기준이 이제 10월 중순이었는데 그때까지 57%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또 고점 갱신했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주도주. 그러니까 내가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확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누구나 전 세계에 아는 누구나 아니면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아는 주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자리에 왔을 때는 반등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하이닉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이후로 30%까지 만수르존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이 큰 대형주조차도 30%. 근데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크지만 엔비디아에 비하면은 훨씬 작은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시장이 뭔가 안 좋아서 빠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손실 볼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도, 21년도 뭐 테슬라 그리고 23년도에 뭐 엔비디아 내가 이 종목들 놓쳤다라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기회는 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고점 갱신하고 또 내려왔을 때 또 반등 안 주겠어요? 여태껏 줬었는데 또 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나도 한번 뭐 해외 주식이든 그다음에 이게 또 비트코인에서도 되게 잘 먹거든요. 그리고 국내 주식은 대장주 위주로 만약 여러분들이 공략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대장주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러면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비중도 확실하게 실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좀 많이 내려와서 조금 무서울 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승률이 자꾸 나오고 거기서 돈을 벌어보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우와, 이거 되게 기회인데? 싫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찐바닥에서는 언제나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알테오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증명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도주 눌림으로 여러분들도 월천 또 월억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개발하신 만수르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도 주도주인지 그리고 이 만수르존 가격대를 좀 궁금해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다음 주 우리는 어떤 종목 주목해 봐야 할까요?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정관님, 다음 주 우리 어떤 종목 주목해야 하죠? 저는 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 종목이 가장 제 눈에는 좋아 보인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요. 네, 하나오션이란 종목을 다시 가져왔고요. 네. 사실 이 종목을 11월 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도 수익이 꽤나 났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주도주라는 거는 많은 이유가 붙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한 거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이래서 왜 좋아? 이래서 좋아. 한마디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는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오션이 좋게 바라보는 이유. 일단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국내 조선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1위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재계에서 또 트럼프 당선인 측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저는 솔직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되게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실적만 가지고 주식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테마나 어떤 명분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을 여전히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에 살펴보면은 이제 인사로 분류가 된다. 이게 핵심 문단이고 실제 미국과 중국 조선업의 경쟁력 비교를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은 당연히 사실 미국이 조선업을 굳이 키울 필요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떤 방위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해군 쪽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탑픽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나왔을 때 또 공략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으로 놓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탄력적이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기에 매몰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 구간을 뚫어줘야만이 이 종목이 정말 강하게 갈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저항받았던 자리, 지지받았던 자리, 저항받았던 자리, 저항. 근데 그 자리가 36,000원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36,000원 자리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는 아래에서는 박스권을 형성했었고요. 이 박스권을 강한 장대 양봉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으로 뚫어줬었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이 구간만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36,000원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 마감했다라는 거, 상승 장악형으로 마감했다라는 게 그게 핵심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가는 뭐 월요일 시초가부터 36,000원 정도 구간들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손절가는 그때랑 마찬가지로 31,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0원 1차 목표 주가,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6만 원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15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트렌드에 있어서도 최근에 돌파가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오션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박스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4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상반기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줬던 바이오주, 현재 건강한 조정 중인지, 약세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인지 의견이 다양한 가운데 시장은 바이오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알테오젠과 펩트론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월요일 시초가에서부터 36,000원 선 분할 매수 시 1차적으로는 45,000원, 2차적으로는 6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